혹시 요즘 바지가 헐렁해지셨나요? 예전에 딱 맞던 바지가 이제 허벅지 쪽에서 주름이 잡히나요? 계단 오를 때 손잡이를 꼭 잡아야 하시나요? 의자에서 일어설 때 팔에 힘을 주고 일어나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 권영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는 징후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걸 방치하면 어느 순간 정말 크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50대 후반부터 80대까지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빠른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처음엔 좀 마른 것 같아요 정도로 말씀하시다가 몇 년 뒤엔 낙상으로 고관절 골절되어 오시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근육이 빠진다는 건 단순히 외모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을 못 잡습니다. 균형을 못 잡으면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뼈가 부러집니다. 뼈가 부러지면 누워 지냅니다. 누워 지내면 근육은 더 빠집니다. 악순환입니다. 실제로 70대 초반 남성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화장실 가다가 턱에 걸려 넘어지셨어요. 그분은 그 자리에서 대퇴골이 부러지셨습니다. 수술하고 회복하는 동안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그 몇 주 사이에 허벅지 둘레가 5cm 이상 줄었습니다. 그 뒤로 혼자 걷기가 힘들어지셨고 결국 보호자 없이는 생활이 어려워지셨습니다. 이게 근감소증의 무서운 점입니다. 천천히 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허벅지 둘레를 한번 재보세요. 지금 당장 줄자로 허벅지 가운데 부분을 재보시기 바랍니다. 남성은 45cm 이하, 여성은 40cm 이하면 이미 근감소증 위험군입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쟀던 것보다 2cm 이상 줄었다면 지금 당장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건 막을 수 없는 노화입니다. 하지만 그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아니, 늦춰야 합니다. 근육량이 유지되면 낙상 위험이 줄고 당뇨 위험이 줄고 치매 위험도 줄어듭니다. 근육은 그냥 힘만 주는 게 아닙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염증을 막고 뇌 건강까지 지켜주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넘어져서 병원에 오시고 나서야 내가 근육을 좀 키웠어야 했구나 하십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근육을 지키는 두 가지 핵심을 배우시게 됩니다. 첫째는 영양입니다. 어떤 영양소를 어떻게 먹어야 근육 합성 스위치가 켜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운동입니다. 헬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의자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안전한 근력 운동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실제로 제 환자분들이 실천하고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왜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매일 근육을 만들고 동시에 분해합니다. 젊었을 때는 만드는 속도가 분해 속도보다 빨랐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면 금방 근육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50대가 넘어가면서 이 균형이 무너집니다. 근육을 만드는 속도는 느려지는데 분해되는 속도는 그대로입니다. 결과는 뭡니까? 근육이 줄어듭니다. 이게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왜 근육 합성이 느려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호르몬입니다.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이 나이 들면서 줄어듭니다. 이 호르몬들이 근육을 만드는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가 약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 합성 효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고기 한 점만 먹어도 근육으로 잘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바뀌는 비율이 낮아집니다. 이걸 단백동화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몸이 단백질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둔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활동량입니다. 나이 들수록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타고 걷기보다 차를 타고 서 있기보다 앉아 있습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빠집니다. 이건 만국 공통입니다. 네 번째는 염증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속에 만성 염증이 쌓입니다. 이 염증이 근육세포를 공격합니다. 근육이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손상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고기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단백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백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든 몸은 단백질을 받아들이는 스위치가 둔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스위치를 확실하게 켜주는 특정 성분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류신입니다. 류신은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입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이루는 작은 알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류신은 근육 합성 신호를 직접 켜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마치 시동키 같은 겁니다. 단백질은 연료이고 류신은 시동키입니다. 연료만 부어놓고 시동을 안 걸면 차는 안 움직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더라도 류신이 충분히 들어있으면 근육 합성률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 차이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단순히 고기 많이 드세요가 아니라 류신이 많은 음식을 드세요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류신은 동물성 단백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계란, 닭가슴살, 생선, 소고기 이런 것들이죠. 식물성 단백질에도 있긴 하지만 양이 적습니다. 그럼 하루에 류신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끼니마다 최소 2g에서 3g 정도의 류신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면 근육 합성 스위치가 확실하게 켜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계란 3개면 류신이 약 1.5g 들어 있습니다. 닭가슴살 100g이면 약 2.5g입니다. 생선 100g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계란 2-3개, 점심에 생선이나 닭고기 한 접시, 저녁에 소고기나 두부 반찬, 이 정도면 하루 류신 섭취량이 충족됩니다. 문제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만큼 드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입맛이 없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그냥 귀찮아서 대충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근육은 계속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은 꼭 드세요. 그리고 아침에 단백질을 드세요. 아침을 거르면 밤새 근육이 분해된 상태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드시면 그 순간부터 근육 합성 모드로 바뀝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류신은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세끼에 나눠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근육 합성 신호는 몇 시간 동안만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3번 신호를 보내야 근육이 하루 종일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원인을 아셨습니다. 나이 들면 근육 합성 스위치가 둔해진다. 그 스위치를 켜려면 류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류신은 세끼에 나눠 먹어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실전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영양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식사를 절대 거르지 마십시오. 아침은 근육에게 하루의 시작 신호를 보내는 시간입니다. 밤새 근육이 분해된 상태를 끝내고
합성 모드로 전환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뭘 드시면 될까요? 계란입니다. 계란 두세 개만 드셔도 류신이 1g 정도 들어갑니다. 계란은 완전 단백질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고 소화도 잘 됩니다. 그리고 저렴하고 조리도 간단합니다. 만약 계란을 못 드시는 분이라면 두유 한 컵에 견과류 한 줌 드시면 됩니다. 또는 그릭 요거트 한 컵에 견과류를 섞어 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침에 단백질을 20g 이상 드시는 겁니다. 두 번째, 점심입니다. 점심은 하루 중 가장 활동량이 많은 시간대입니다. 이때 근육에 충분한 연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생선 한 토막 또는 닭가슴살 1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외식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된장찌개에 두부 반모 넣고 고등어 한 토막 추가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보다 단백질을 먼저 드세요. 밥 먼저 드시지 말고 반찬 먼저 드세요. 왜냐하면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근육 합성 신호도 더 강하게 보내집니다. 세 번째, 저녁입니다. 저녁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지만 근육에게는 밤새 버틸 연료를 공급하는 시간입니다. 저녁에도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소고기 한 접시 또는 두부 반모 또는 생선 한 토막.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녁은 너무 늦게 드시지 마세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화가 덜 된 상태로 누우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근육 회복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간식입니다. 간식도 먹어야 하나요? 네, 드셔야 합니다. 특히 근육량이 적은 분들은 간식으로 단백질을 보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후 3시쯤 출출할 때 우유 한 컵 드시거나 치즈 한 조각 드시거나 삶은 계란 하나 드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근육 합성 신호가 한 번 더 보내집니다. 그럼 여기서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어때요? 좋습니다. 식사로 충분히 못 드시는 분들은 보충제를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특히 류신 강화 또는 BCAA라고 적힌 제품들이 근육 합성에 효과적입니다. 보통 운동 직후에 드시거나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면 됩니다. 하루 한 번 20에서 3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입니다. 식사를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식사는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도 함께 공급합니다. 보충제만 드시면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분입니다. 근육은 70%가 물입니다. 물을 충분히 안 마시면 근육이 제대로 합성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 가능하면 2리터 정도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물을 언제 마시면 되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 운동 전후에 물 한 컵, 이렇게 나눠 마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흡수율이 높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영양 루틴은 이렇습니다. 아침 계란 두세 개 또는 단백질 20g 이상. 점심 생선이나 닭고기 100g, 반찬 먼저 먹기. 저녁 소고기나 두부, 잠들기 3시간 전까지. 간식 우유, 치즈, 삶은 계란. 물 하루 2리터, 나눠 마시기 루틴을 지키시면 일주일 안에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 달 뒤엔 허벅지에 힘이 붙는 걸 느끼실 겁니다. 3달 뒤엔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찹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60대 후반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허벅지 둘레가 38cm였습니다. 근감소증 위험군이었죠.
제가 위 루틴을 알려드렸고 이분은 석 달 동안 꾸준히 따라 하셨습니다. 석 달 뒤 재봤더니 허벅지 둘레가 42cm로 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손주 안고 놀 수 있어요. 예전엔 무거워서 못 안았는데. 여러분, 이게 근육이 주는 선물입니다. 단순히 힘만 세지는 게 아닙니다. 손주와 놀 수 있고, 여행 갈 수 있고, 혼자장 볼 수 있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럼 이제 운동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육에 자극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근육이 필요하구나 하고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부터 운동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무거운 기구 들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3가지 운동은 모두 앉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도 안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들은 하체,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집중적으로 강화합니다. 왜 하체냐고요? 하체 근육이 전체 근육의 6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하체 근육을 키우면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고 혈당 조절도 잘 되고 낙상 위험도 줄어듭니다. 첫 번째 운동,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으셨다가 천천히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앉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천천히입니다. 빨리 하면 관성으로 일어서는 거라 근육 자극이 약합니다. 천천히 하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제대로 수축합니다. 자세는 이렇습니다. 의자 끝에 걸터 앉으세요.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끝은 약간 바깥을 향하게 하세요. 손은 가슴 앞에서 깍지 끼거나 허벅지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제 천천히 일어서세요. 하나, 둘, 셋 세면서 일어납니다.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일어나는 느낌입니다. 완전히 일어섰으면 다시 천천히 앉으세요. 역시 하나, 둘, 셋 세면서 앉습니다. 의자에 푹 주저앉지 마시고 살짝 닿을 정도로만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세요. 이걸 10번 반복합니다. 10번이 한 세트입니다. 하루에 3세트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한 세트, 점심 후에 한 세트, 저녁 전에 한 세트. 처음엔 10번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 5번부터 시작하세요. 1주일 뒤에 7번으로 늘리고 2주일 뒤에 10번으로 늘리시면 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운동의 효과는 대단합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 엉덩이 근육, 종아리 근육이 동시에 강화됩니다. 그리고 균형 감각도 좋아집니다. 일주일만 해도 의자에서 일어설 때 훨씬 가볍게 일어나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운동, 앉아서 무릎 펴기입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이 근육이 약하면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무릎에 부담이 갑니다. 자세는 이렇습니다. 의자에 똑바로 앉으세요. 등은 등받이에 기대셔도 되고 안 기대셔도 됩니다. 손은 의자 양옆을 잡으세요. 이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서 무릎을 쭉 펴세요. 발끝은 몸쪽으로 당기세요. 이 자세에서 3초 정지합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천천히 내리세요. 발이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만 내리고 다시 들어 올리세요. 이렇게 10번 반복합니다. 한쪽 다리 10번 끝나면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10번 합니다. 이게 한 세트입니다. 하루에 3세트 하시면 됩니다. 이 운동도 처음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 다리를 완전히 펴지 말고 절반만 펴도 됩니다. 또는 3초 정지가 힘들면 1초만 정지해도 됩니다.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 운동의 장점은
무릎에 부담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앉아서 하기 때문에 체중이 무릎에 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도 안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운동, 앉아서 발목 돌리기 종아리 들기입니다. 이건 종아리 근육과 발목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발목이 약하면 균형을 못 잡고 쉽게 넘어집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발목 관절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자세는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을 바닥에 편하게 놓으세요. 먼저 발목을 돌립니다. 오른쪽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천천히 돌리세요. 그 다음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리세요. 왼쪽 발목도 똑같이 합니다. 그 다음 발 뒤꿈치는 바닥에 붙인 채로 발끝만 들어 올리세요.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자세에서 3초 정지합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천천히 내리세요. 이걸 10번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하루에 2~3번 텔레비전 보면서 하셔도 됩니다. 힘들지 않으니까 자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3가지 운동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마이너스 허벅지, 엉덩이 강화 하루 3세트, 1세트에 10번. 둘째, 앉아서 무릎 펴기 마이너스 허벅지 앞쪽 강화 하루 3세트, 양쪽 다리각 10번. 셋째, 발목 돌리기 종아리 들기 마이너스 종아리, 발목 강화 하루 2~3번이 3가지만 매일 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10분도 안 걸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점심 먹고 1번, 저녁 먹기 전에 1번. 이렇게만 하셔도 한 달 뒤엔 확실히 다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70대 초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무릎이 안 좋아서 계단 오르기가 정말 힘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위 3가지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5번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셨어요. 한 달 뒤에 오셨을 때 이분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계단 오를 때 손잡이 안 잡아도 돼요. 여러분, 이게 근력 운동의 힘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럼 몸이 반응합니다. 근육이 붙습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들입니다. 이걸 모르고 하시면 오히려 근육이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근육을 지키기 위해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을 굶으면 안 됩니다. 아침을 거르면 밤새 근육이 분해된 상태가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이건 근육에게 재앙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공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육 손실이 빠릅니다. 배가 안 고파요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조금이라도 드세요. 삶은 계란 하나, 우유 1컵, 그릭 요거트 1통. 뭐든 좋으니 단백질을 조금이라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과도한 유산소 운동은 오히려 독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걷기 운동을 하십니다. 좋습니다. 걷기는 심폐 기능에 좋습니다. 하지만 걷기만 하면 근육은 안 늘어납니다. 오히려 1시간 이상 걸으면 근육이 에너지원으로 분해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오래 걸으면 더 위험합니다. 걷기 운동을 하시려면 30분 정도만 하시고 그 전에 가벼운 간식을 드세요. 바나나 하나, 우유 1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단백질 없이 탄수화물만 먹는 식사는 최악입니다. 빵 한 조각, 라면 한 그릇, 이런 식으로 드시면 혈당만 급격히 오르고 근육 합성은 전혀 안 됩니다. 특히 저녁에 라면만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건 정말 안 좋습니다. 라면을 드시더라도 계란 2개 넣고 두부 반 모 넣고 드세요. 그럼 단백질이 보충됩니다. 네 번째, 물을 안 마시는 습관입니다. 근육은 70%가 물입니다.
물을 안 마시면 근육이 제대로 합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탈수 상태가 되면 근육 경련도 자주 일어납니다. 물 마시면 화장실 자주 가서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한 모금씩 자주 마시면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5번째, 잠을 못 자는 습관입니다. 근육은 자는 동안 회복되고 성장합니다. 잠을 못 자면 근육 합성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근육 회복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엔 꼭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녁에 과식하지 마시고 자기 1시간 전엔 핸드폰을 보지 마세요. 그리고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근육 회복도 빨라집니다. 6번째, 운동 후에 아무것도 안 먹는 습관입니다. 운동하고 나면 근육이 손상됩니다. 이때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근육이 회복되고 강해집니다. 운동 직후 30분 안에 단백질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유 1컵, 삶은 계란 하나, 단백질 보충제 1스쿱.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운동하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 근육만 손상되고 회복은 안 됩니다. 7번째, 술입니다. 술은 근육 합성을 방해합니다. 특히 과음하면 근육 분해가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술은 수면의 질도 떨어뜨립니다. 근육을 키우고 싶으시면 술은 최대한 줄이세요. 그럼 한 잔도 안 되나요? 한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한 잔씩 드시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적당히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8번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근육을 분해합니다.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무리 운동하고 단백질 먹어도 근육이 안 늘어납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깊게 숨쉬기, 산책, 명상, 가벼운 스트레칭.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들. 아침 거르기 금지. 과도한 유산소 금지. 탄수화물만 먹기 금지. 물 안 마시기 금지. 수면 부족 금지. 운동 후 공복 금지. 과음 금지. 만성 스트레스 방치 금지. 이 8가지만 피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앞서 배운 영양 루틴과 운동 루틴의 효과가 2배, 3배로 커집니다. 그럼 이제 한 달 뒤 여러분의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뒤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의자에서 일어설 때 힘이 덜 듭니다. 이건 근육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주일 뒤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찹니다. 그리고 다리에 힘이 붙는 걸 느끼실 겁니다. 허벅지를 만져보면 예전보다 단단해진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 달 뒤 허벅지 둘레를 재보세요. 분명 늘어나 있을 겁니다. 1cm라도 늘었으면 성공입니다. 그리고 무릎 통증이 줄어듭니다. 근육이 무릎을 지지해주기 때문입니다. 3달 뒤 손주를 안고 놀 수 있습니다. 여행 가서 오래 걸어도 괜찮습니다. 장 보러 가서 무거운 쇼핑백 들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근육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낙상 위험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넘어질 뻔할 때 몸이 바로 잡습니다.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반사신경도 빨라집니다. 이건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80대 초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당뇨도 있고 혈압도 높으셨어요. 그런데 위 루틴을 3달 동안 따라 하셨습니다. 3달 뒤 검진 결과를 보니 혈당도 떨어지고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아내랑 공원 산책 다녀요. 예전엔 힘들어서 못 갔는데. 여러분, 근육은 단순히 힘만 주는 게 아닙니다.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고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고 치매를 예방합니다. 근육은 제2의 장기입니다. 그리고 근육을 키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 루틴 지키고 간단한 운동 3가지만 매일 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하루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저녁 식사에 단백질을 추가하세요. 내일 아침엔 계란 2개 드세요. 점심 먹고 나서 의자 운동 10분 하세요.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한 달 뒤 여러분의 몸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석 달 뒤엔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손주와 오래 놀 수 있고 배우자와 여행 갈 수 있고 혼자서도 씩씩하게 살 수 있는 삶 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근육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권영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